페이지 198쪽 보세요. 후후. 자, 여러분들 198쪽에 보시면 이 말이 써 있을 겁니다. 자, 전류에 의한 자기장애입니다. 좀 했죠. 당연히 좀 했죠. 기본적으로 알려줬으니까요. 자, 전류에 의한 자기작용의 제일 중요한 말은 여러분 누가 흐르면 전류가 흐르면 뭐가 유도된다? 자기장이 유도된다. 그래서 뭐가 생긴다? 전자기력이 유도된다. 이때 자기장의 세기 어떻게 정의했죠? 자기력선 AP라고. 면적당 자기력선의 수. 단위는 뭐예요? 웨버. 퍼. 미터제. 이걸 간단하게 테슬라. 이렇게 불렀죠. 알겠어? 그러니까 거리가 사실은 자기력선이 면이 일정하다고 친다면 어디든 면적당 자기력선은 똑같거든요. 근데 막대자석이나 이런 자석들은 자기력선이 곡선을 이루는 순간 면적이 원래 자석과 가까울수록 자기장이 센 법이에요. 이 전류에 의한 자기작용은 패러데이 법칙에 가면 더 자세할 거지만 지금은 앙페르 법칙을 갖고 푸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봅시다. 엄밀히만 하면 전류는 무엇 때문에 흐르는 거죠? 천자의 이동. 그렇죠. 잘 보세요. 전자가 만약에 이렇게 움직인다면 전류는 어디로 흐르겠어요? 반대로 흐르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 수직으로 들어간다는 표현을 뭐로 했죠? X. 수직으로 나온다는 표현은 기억나요? 기억나냐고, 쟤야. 예. 배꼽은 들어가고 눈탱이 튀어나왔다 이거 했잖아, 지난 시간에. 네. 기억나? 만약에 얘가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이 되어 있다면 이 전자는 어디로 힘을 받을까요? 여러분, 손바닥이 뭐였어요? 손가락 4개는? B. 요게. 아. 자, 그럼 보세요. 자기장이 어디 방향이에요? 잠깐만. 아래 방향이죠. 전류는 왼쪽이죠. 손바닥 어디를 받아요? 아. 전자는 아래를 힘을 받아요. 모든 도선에는 누가 존재해요? 전자가 존재하죠. 그러니까 그 전자 하나하나가 받는 힘, 이것 때문에 도선막대기가 움직이는 겁니다. 이 전자 하나의 힘을 밝힌 과학자가 로렌츠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렌츠의 힘이라고 하거든요. 물통에 들어가면 배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은 그걸 가지고 힘까지 배워두면 돼요. 보세요. 우리가 첫 번째 직선, 거기 보이죠? 직선 전류, 도선이니까 전류겠죠. 자,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어떻게 형성되느냐? 일단 여러분들은 누가 흐른다? 전류가 흐른다. 그래서 여러분 얘들은 반드시 회로상에 전류를 표시해 주거나 전원장치가 있어요. 무조건. 이게 앙페르 법칙의 특징입니다. 전원장치가 있어야 돼. 그래야 실험이 되니까. 그러면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니까 직선 도선을 이렇게 그릴게요. 전류가 이렇게 흐른답니다.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렇게 자기장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나같이 그림을 잘 그리면 모르겠지만 니들같이 삐꾸면 안 되잖아요.
허접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오른쪽은 수직으로 들어간다는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왼쪽은 수직으로 나온다는 표현이죠. 이해갑니까? 자기장이? 그러면 도선 앞에서는 어디를 향할까요? 이렇게 향하겠죠. 저 도선 뒤쪽은 이렇게 향하겠죠. 나침판이. 무슨 극이에요? 이쪽을 향하죠? 누구 자기장 방향이에요? 지구자죠. 맞습니다. 누구도 지구도 자기장이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어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험을 합니다. 자, 이 자기장 뭐 이게 두 과학자가 한 거예요. B라는 게 그 사람들 이름을 따가지고 까먹었어요. 제가 이런 사람. 두 명의 그 이름을 이니셜을 따가지고 쓴 건데 이 사람들이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보니까 거리가 멀잖아요. 자, 여러분 이거 자기장의 색이 잘 보세요. 얘가 이렇게 있다가 멀어지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단위 면적당 선의 숫자가 줄잖아요. 멀리 가면. 그래서 얘들이 따져보니까 직선 도선의 자기장이 갖는 자기장의 세기는 이렇더라는 거예요. 이렇더라는 거. 이게 누구죠? 거리입니다. 이건 누구고요? 전류 세기겠죠? 이렇게요. 아시겠습니까? 실제로 학교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배우거든. 요 K 값이 이렇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상수값이. 알겠습니까? 근데 이걸 쓸 일은 없는 거죠. 물리반에서. 그러면 이런 거예요. 같은 도선에서 거리가 2배 멀어지면, 전류는 일정한데 2배 멀어지면 자기장은 몇 분의 몇으로 줄어요? 그래요. 2분의 1로 준다는 거죠. 그래서 자, 1만큼 멀었을 때 B라고 놓는다면 2배 멀어지면 2분의 1 B가 되는 거라는 거죠. 이게 직선 도선에서 전류의 자기장이에요. 그럼 이런 거 갖고 문제를 어떻게 출제 하느냐? 먼저 이 실험을 합니다. 어떤 실험이냐? 직선 도선의 자기장이 거리와 전류의 세기에 영향을 받는다는 걸 실험을 하게 돼요. 제일 많이 나오는 실험이 누구냐? 이겁니다. 뭐가 일정하죠? 전류가 일정할 때. 자, 어떤 거냐면 나침반을 놓습니다. 바닥에다 놓고 그 위에 도선을 놓는 거죠. 그 위에 도선을. 그 전류를 위든 아래든 흘리게 됩니다. 그럼 나침반이 돌아요. 이때 중요한 거 나침반을 딱 놓습니다. 붙어라. 붙어라. 이렇게 나침반이 N극이 위를 향한다면 도선막대는 이게 보세요. 얘랑 일치해서 놔야 돼. 이렇게 일치해서. 그리고 전류를 쫙 오고 흘리잖아. 밑에서 위로 흘러봐요. 그러면 오른쪽은 들어가 나와. 밑에서 위로 전류가 흐르면 요거 보고 확인해봐. 들어가고 왼쪽은 나와요. 이때 요 뒤쪽은요. 좌측. 여기를 향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흰색은 누구 자기장 방향이고 지구. 파란색은 도선. 도선 자기장이에요. 그러면 이 둘은 벡터기 때문에 합이 어떻게 돼요? 이쪽을 향하게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요게 뭐가 생겨요? 이렇게 세타가 생기는 거죠. 자, 근데 봐요. 제가 이걸 점점 가까이 내려요. 아래로. 그럼 얘 길이가 어떻게 될까요? 길어져. 길어지죠.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그럼 각도가 사인 값이에요. 각도 커지면 큰 게 사인이죠, 여러분들? 사인 값으로 변한다. 자, 근데 봐봐. 만약에 이렇게 돼 있는데 전류를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하면 자기장이 이렇게 바뀌어요.
맞잖아요. 네. 그러면서 형성도 이렇게 형성이 돼요. 이쪽으로. 이렇게. 물론 셋다 똑같아요. 아시겠습니까? 자, 요거를 변칙을 쓰면 이렇게 되거든요, 여러분. 잘 봐. 자, 우리가 실험을 했단 말이에요. 도선이야, 이게 도선. 근데 전류를 이렇게 흐르게 했더니 나침판이 이렇게 행하됩니다. 세타. 전류를 이렇게 흐르게 했더니 이렇게 됐. 각이 다른 거야.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그럼 너희들은 맞춰봐. 지구자기장은 도선막대를 기준으로 일치하지 않잖아. 어디 쪽으로 휘어졌다? 오른쪽으로 휘어져 있는 거야. 지구자기장이 이렇게 휘어져 있으니까 알겠니? 요각하고 요각이 같은 거지. 이 각과 이 각이 같은 거지. 요만큼. 나침판이 이렇게 휘어져 있었던 거야. 이런 게 EBS 같은 문제에 나와. 알았니? 지금은 이 실험을 할 때 중요한 건 도선막대를 지구자기장과 일치해서 놔라. 알았니? 그 얘기예요, 지금 얘기가. 다음, 이제 보통 우리한테 나오는 지면 문제는 무슨 문제냐면 이런 문제예요. 자, 도선을 이렇게 두 개를 그립니다. 도선을. 하나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요. 얘도 아래로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그러면 위쪽으로 흐르는 전류의 자기장, 방향 이렇게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게 이 전류에 의한 자기장, 자기력선이에요. 점 이렇게 되겠죠.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옆으로 가는 얘의 자기력선, 이 자기력선이 형성되는 어떻게 형성될까요? 이렇게 형성되고 여기는요. 여러분 일치하는 게 1, 4, 2, 4, 3, 4, 4, 4 그러면 어디가 일치해요? 2, 4 분면하고 4, 4 분면 여기가 보강이 되는 거예요. 자기장이 세지는 거죠. 그러면 2하고 3은 어때요? 상쇄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뭔 말인지 알겠어? 이런 걸 문제에 내요. 그럼 여러분 여기 점 자기장색이 얼마겠어요? 0이죠. 상쇄니까 거리가 같으면 자기장색이 0이 되겠죠. 그런데 이래버리면 어떨까요? 요 지점은 자기장의 합이 나올까요? 들어갈까요? 누구한테 가까워요? 직선. 세로선에 가깝잖아. 나온다니까. 이런 거 낸다고 시험에 누가 더 셀까요? 이거 나온다고. 얼마나 쉬워.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이건 TMI야. 만에 하나. 도선을 두 개 그리면 어떻게 돼요? 봐라. 도선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있어. 그래 놓고 A도선, B도선 해놓고 전류를 이렇게 흐르는 거야. 자, A부터 그려봐. A는 오른쪽이 어떻게 될까? 들어가게 되겠지. 왼쪽은 나와요. 이렇게. 다시 말해서 이렇게 될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이런 식으로 되겠죠. A 도선에 의해서는. 이게 바로 A 도선에 의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에요. 자, 그럼 B 도선은 어떻게 형성이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요. 됐어요? 그러면
가운데는 상세요, 보강이에요. 전류가 똑같다면 거리가 같으면 거의 0 되겠죠. 그럼 잘 들어보세요. 여기를 1, 여기를 2, 여기를 3라면 어디에서 자기력선 수가 제일 적을까요? 면적당 2겠죠. 자기력선이 적다는 건 자기장이 약하다는 거죠. 그럼 도선이 그쪽으로 쏠려요. 그게 바로 받는 힘이에요. 우리가 온선 법칙으로 힘을 찾는 게 어떻게 찾는 거냐면, 자, A 도선이 받는 힘을 찾는 거예요. A 도선. 그럼 전류는 위로 흐르잖아요. 엄지손가락. 자, 자기장을 누구 걸 놓냐는 거죠. 자기가 만들어낸 자기장을 놓는 거 아니에요. A 도선은 누구 자기장에 놓여 있어요? B 자기장에 놓여 있는데 B가 왼쪽이 점이잖아요. 그러면 나오는 거죠. 전류는 위로 흐르고 힘이 어디예요? 여기 방향이에요. 이쪽 방향. 힘이. 맞죠? 그럼 B 도선은 어떨까요? 전류 위로 흐르죠? 근데 누구 자기장에 놓여 있어요? A 자기장에 놓여 있는데 얘는 뭐예요? 들어가잖아. 그잖아. 빨간색. 그래서 힘은 어디에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더 세요? 같죠, 둘이. 작용 과정에서.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세요. 이걸 이게 A 도선이고요. 이게 B 도선인데 이렇게 친다면 이 X가 누굽니까? 전류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밑에서 위로 본 거예요. 밑에서 위로. 그러면 A 도선은 이런 식으로 뭐가 형성이 돼요? 자기력선이 형성이 될 거예요. 이렇게. 물론 멀어지면서 간격이 넓어지겠죠. 이해 갔어요? 그러면 B 도선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B 도선도 이렇게 형성. 드디어 에어컨이 숨을 거두셨습니다. 전 이제부터 사우나예요. 여러분, 이 도선의 합을 그려봐요. 여기 상쇄되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힘이 양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이해 갔습니까? 전류방이 반대잖아요? 그러면 안쪽이 보강, 2가 보강, 1, 3가 상쇄가 되어서 밀려나요, 양쪽. 안에가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전선줄을 깔 때 같은 방향으로 전류 흐르게 할까요? 그랬다가 바람 불면 촥 겹쳐요. 이게 잘못하면. 왜? 서로 땡기니까. 그래서 전류 방향을 반대로. 그래, 밀어내니까. 합산되기가 어렵죠. 아시겠습니까? 자,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작용은 요렇게. 자, 이제 보세요. 직선 도선이 이렇게 형성된 상태에서 봐요. 얘를 이제 원을 만들어 볼게요. 고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밑에서 위로 전류가 흘러요. 밑에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얘를 둘을 이렇게 고리를 만들면 정말 동그란 고리가 되었죠? 동그라요. 알겠습니까? 동그란 고리가, 동그란 고리가 됐습니다. 하고 싶은데 전류가 봐요. 여러분 조금 더 이렇게 해놨겠다. 니들이 보기에 전류는 이렇게 흘러요. 맞죠? 만약에 흐르게 되면 너희들 보기엔 시계방향이잖아요. 이렇게. 그럼 보세요. 냠냠냠냠. 이해가요? 전류 방향으로 이렇게 되겠죠. 도선에서 이렇게 형성되니까. 그러면 보세요. 이쪽 면은 들어가죠. 마찬가지 들어가잖아요. 계속 쭉 돌리면 쭉. 계속 돌리면 들어가잖아요. 여긴 뭐예요? 나오잖아요. 옆으로 볼게요. 여긴 들어가고 나오잖아요. 들어가는 게 무슨 극이에요? 나오는 건 요 자석된 거예요. 하나가. 전자석이 돼버린 거라고. 그럼 봐요. 자석의 외부에서는 N극에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간다? S극. 내부에서는 S에서 N으로. 됐죠? 이걸 한 방에 잡는 방법이죠. 한 방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때만 고리가 되거나 네모가 되거나 세모가 되거나 원이 되거나 고리가 되면 FBI에서 그러니까 IB를 바꿔요. 왜? 요게 I잖아 원래. 요걸 원으로 만들면 이거 부끄럽죠, 그지? 병원 가야 돼요. 원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이거. 그래서 손가락 4개를 잘 전류방향으로 바꿔요. 그럼 잘 보세요. 요렇게 덮어버리면 이쪽이 무슨 극이 되고 요게 자기장 방향이 된다고 엄지손가락이 N극, 이쪽이 S극이 됩니다. 요렇게 덮는 오른손 법칙이에요. 아셨어요? 이게 원형 전류예요. 자, 원형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원형 도선이 있다면 이거 직선 도선을 우리가 동그랗게 만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면 이거죠. 내부에서는 자기장이 우리 이렇게 덮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 칠판 앞쪽이 무슨 극이 되고 N극, 뒤쪽이 S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여기가 5점인데 자기장은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이해 가세요? 나오겠죠. 그럼 바깥쪽은요?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질문. 내부에 있는 자기장을 측정할 때요. 얘 역시도 어떻게 하는 거죠? 이렇게 측정을 한다는 겁니다. 얘는 직선 도선과 똑같더라. 근데 이게 원래는 K 프라임분의 R분의 I. K 프라임이 개수가 이런 7승이죠. 이렇게. 이 뭐 비례값은 여러분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 스몰 a가 셀까요? 5점이 셀까요? 자기장 세기. 이게 중요한 건데 가깝죠? 근데 얘가 이 도선만 영향을 받겠어요? 전부 다 받겠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거요. 전부 다 받겠죠? 어느 지점이든 전부 다 받겠죠? 이거하고 5도 전부 다 받겠죠? 이해 갔어요? 똑같아요. 알았습니까?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자석 내부의 자기장 세기는 어떻다? 균일하다. 이해 갔습니까? 자, 여기에서 문제 하나.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원형 고리가 있는데 전류가 흐릅니다. 이렇게 요 지점을 자기장 세기 B라고 할게요. 거리야. 됐어요? 요 지점 자기장 세기 얼마일까요? 원형 도선이 반이 잘렸잖아요. 얘 이거 됩니다. 그러면 이건 얼마일까요? 이해 갔어요? 원형 도선 전체가 다 있어야 B라면 반만 있다면 2분의 1 B. 여기까지 됐죠? 자, 이거 보세요. 도선이 이렇게 형성됐는데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P점의 자기장을 구해보고요. P점의 자기장을 구해보는데 R로 똑같아요. 그럼 우리는 부등으로 표현해 봅시다. 어디가 더 전류가 자기장이 더 센지. 이런 게 있다고 쳐봅시다. 두 개를 복합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 둘은 모두 원형 도선하고요. 또 원형 전류죠. 얘가 만드는 자기장과 직선 전류 있죠? 둘이 합이에요. 그러면 이 직선 도선은 똑같잖아요. 지금 오른쪽으로. 그러면 직선 도선에 의한 건 모두 미안해요. 점이에요. 점. 모두 점입니다. 보이죠? 왜? 이렇게 될 거니까. 맞아 안 맞아요? 그런데 원형 도선 한번 보세요. 얘 이렇게 돌죠. 그럼 이렇게 되겠죠. 점입니다. 일치. 맞아요? 근데 얘는 어떻게 될까요? 반대네요. 이렇게 도니까 X 이거예요. 이해 갔어요? 이렇게 어린 값만 나온다고 시험에. 그럼 니들한테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얼이에요. 자, A 도선이 있고 B 도선이 있는데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얘는 이렇게 흐르고. 여러분, 요 중심점 O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수직으로 나오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안쪽 원이 자기장 세기가 더 세잖아요. 이해 갑니까? 자, A 도선의 자기장은 알겠어요? 수직으로 나오고 맞지? 얼분의 얼마입니까? I겠죠. B 도선의 자기장은 X이면서 2얼분의 I겠죠. 합분하면 얘가 더 세잖아요. 이런 거 나오고. 시계를 왜 봐? 보지 말지 마. 아휴. 시계도 뺏어야겠구만. 이것저것 참 많아요. 뭐가 왔어요. 자, 원형 도선에 대한 얘기 됐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원 하나가 자석이라고 했죠. 근데 얘를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석 하나 이러면 두 개 이렇게 하면 이걸 많이 가면 많이 감을수록 자석이 많아지는 거니까 자기장이 세지겠지? 그걸 뭐라고 그러냐? 솔레노이드라고 해요. 자, 이제 이 원형 도선을요 어디에다가 도체에다가 진짜 분석해. 도체에다가 감아볼 거야. 근데 감기 전에 자, 이게 이해가 안 가면 여러분들은 운전대 잡는 거를 비추합니다. 자, 보세요. 세 번째요. 자, 도선을 감습니다. 이렇게. 느껴지냐? 얘가 어떻게 감은 건지? 느껴지지? 이렇게 해서 잘 들어봐.
전류를 흐르게 할 거야. 이렇게 흐르게 해. 그럼 이렇게 되겠지. 오른손으로 얘 감아봐. 야, 이것도 나왔다 이거. 이거 뭐냐 이거. 네. 감아봐 제이야. 와, 모르겠다 그지? 운전대 잡지 마라. 잠깐만요. 자, 1번 2번 뭐가 달라? 1번이요. 1번이 답이지. 씨, 당연한 거지. 자, 얘를 이렇게 놓게 되면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얘들아. 이런 식으로. 맞지? 그래서 이게 답이야. 근데 이렇게 공간에 놓게 되면 당연히 이쪽이 무슨 극이 되고 여기가 S극이 되긴 하거든? 근데 공간이면 공기는 그래도 저항성이 상당히 큰 물질이라고 돼. 여기에다가 뭐를 집어넣는 거야, 이제? 전도성이 좋은 도체를 집어넣는 거지. 요렇게. 그래서, 여기서 도체를 숨겨 놓을게. 이렇게.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게 솔레노이드, 완벽한 솔레노이드가 되는 거야. 그럼 자기력선이 일정해져, 저 안에서. 알았니? 네. 그래서 얘들은 자기장의 세기를 거리 이런 건 상관없고 이렇게 계산해. 이 n을 잘 봐, n. 단위 길이당 가문의 수가 되는 거야. 조심할 건 1m에 100회 강기내하고 2m에 200회 강기내하고 누가 더 세? 그렇죠. 그렇단 얘기야. 같은 길이당 가문의 수니까. 뭔 말인지 알겠지? 이게 솔레노이드야. 이해 가니? 네. 페이지 199쪽까지 선생님이 다 했어. 네. 자, 200쪽 가봐.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이용 써있지? 네. 일단 이거부터 기억해. 이 제품들의 공통점, 전원 장치가 있다. 알았어? 하다못해 배터리라도 넣어야 움직인다. 선풍기, 이해가냐? 냉장고, 에어컨, 모두예요. 전류가 흘러야 작동하는 거지. 여기서 중요한 거, 스피커가 있거든, 스피커. 너네 스피커 뭔지 알지? 소리를 증폭하는 애잖아. 그지? 그럼 전원 꽂아야 되게도. 그치? 야, 마이크 있지? 필요 없습니다. 마이크는 사실 전류를 꽂는 목적이 뭔 줄 알아? 스피커랑 연결을 하고 꽂는 거야, 이건. 마이크의 원리는 해서 움직이게 하는 거야, 판을. 자석을 움직이게 해서 자기장을 유도해서 전류가 흘러, 그냥. 지가. 그냥 전선이라는 건 뭐라? 그냥 여기 있는 역학적 에너지를 뭘로? 디지털 신호로 바꿔서 밀어주는 것밖에 안 되거든. 그래서 선생님 마이크에 배터리 있던데 그건 무슨 마이크고 씨. 알겠냐? 마이크 막 뜯어가지고 어딘가 전원장치가 있을 거야 이러지 마세요. 알겠어요? 마이크는 꼽잖아요. 그냥 꼽아서 이렇게 쓰잖아요. 맞지? 그러니까 이거 발전기예요. 작은 발전기.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있는 것들 보면 뭐 자기 공명 영상 장치라는 거 알아요? MRI? 네. MRI 써봤어요? 써봤어요? 자네 뭐 때문에 썼어요? 다리 몇 분 했어요? 몰라요. 25분 합니다, 다리는. 무릎이죠? 네. 뇌가 기가 막히게 알지. 너 MRI 해봤죠? 뇌. 뇌 안 해봤어요, 뇌? 연습하게 얘기하려고 하시는. 아니요, 그냥 뇌. 채민이 좀 갈고요. 자, 웃지 마! MRI가 전류를 흐르게 하면 자기장이 형성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 전류가 누구 때문에 흐르는 거죠? 전자 때문에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 전자가 만들어낸다니까 자기장을. 알았니? 전류가 흘러서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 거야. 그 자기장이 형성되는 그것을 영상으로 띄우는 거라고. 우리 몸도 전자가 있잖아. 자기장이 움직이면서 얘가 삥 돈단 말이야. 그래서 입체를 보여줘. 입체. 전체적으로. 단면으로 보이는 거 CT고, CT가 싸, 그래서. 알았어? CT는 컬러야. 네, MRI는 흑백이야. 알겠어요? 근데 입체다. 막 보면 훅 넓어졌다, 훅 좁아졌다. 아마 봤을 거예요. 의사가 보여줬을 거예요. 그죠? 여가 뭐 잘못됐고. 근데, 저도 무릎 때문에 한번 찍었고. 제가 무릎이 습관성 탈골이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세게 다치고 나서 그 MRI를 찍으러 갔는데, 건대병원에. 저거를 산 타는 것도 금지하시고, 아마 걷다가 다리가 안 펴질 수도 있으니까 그때 병원에 오래 수술해야 된대요. 그로부터 5년 운동을 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그래서 뭐가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자, 거기 자기력을 이용하는 거 있어요. 누굽니까? 전동기. 여러분, 전동기가 뭐예요? 영어로 모터. 모터예요, 모터. 모터 있는 게 다 전류가 있어야 모터가 돌 거 아니야. 그리고 스피커도 그렇고요. 자동차 연료 계기판이요? 아니, 전원장치 스타트를 넣어야 얘가 뜨는 거 아니야, 다. 전원장치. 그치? 전류계 같은 거. 이런 것들. 전류가 흘러야 움직이잖아. 맞지? 그런 것들이다. 그래서 밑에 보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이용구는 뭐만 봐라? 전원장치가 있는지 없는지만 보면 되는 거예요. 알았어? 그럼 뭐 더 이상 외울 것도 없고. 알겠지? 네. 자, 페이지 202쪽 보자. 가로 안에 알맞는 말을 고르세요. 전류 방향 같지? 네. 전류 방향 같으면 니네는 Q점에서 뭐가 일어난다? 상승. 상쇄가 일어난다는 거 알아두고 PR점에서는 보강. 보강이 일어난다. 근데 P에서는 어떤 수직으로 나오는 거, 들어가는 거? 나오는 거. 나오는 거. R은 들어가는 거. 이렇게 방향이 반대라는 거 알아도 PR은 자, P에서 A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나오는, 맞지? 2번 A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R과 Q, R이 더 작겠지? 네. 3번 R에서 합성 자기장 방향은 도선 B의 자기장 방향과 일치하겠지? 들어가는 방향. 2번 P에서 A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를 B라고 한다면 R에서의 합성 자기장 방향은 얼마가 되냐? B. 3분의 I만 더해주면 되잖아. 그치? 3분의 4B가 정답이 되겠지? 다음에 3번 PQR 합성 자기장의 세기를 등호나 부등호로 비유한다면 일단 P하고 R은 똑같고 Q가 제일 적은다. 그 다음에 네 번째 PR에서 합성 자기장의 방향은 반대다. X. PR에서 세기는 서로 같고 Q는 0이고. 자, 이제 1번 오른쪽에 가의 5점에서 자기장의 방향을 쓰세요.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 나의 5에서 여기 누구 영향을 더 받아? B 도선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겠지. 네. 그래서 B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얼마라고 잡아야 돼? 야, 조건이 뭐라겠어? 위 문제에서 맨 마지막 6째 줄에 뭐라겠냐? 가의 5점을 B라고 잡았잖아. 어떻게 정해야 돼? 2A분의 I잖아. 그럼 A분의 I는 2B가 되겠지? 그래서 2번은 2B가 정답이야. 3번 나의 5에서 합성 자기장은 B죠? 그치? 2B가 뭐 하는 거야? 들어가는 거고 B가 나오는 거니까 합성 자기장은 들어가는 B입니다. 가에서 A 내부는 균일한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 야, 사실은 요 균일한 자기장이라는 거는 그 세기랑 방향이 일정하지 않거든. 사실은 원래 일정해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 근데 여기서 보면 이게 면적이나 이런 것들을 보잖아. 그러면 A 내부 도선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잖아. 그지? 그러면서 이 전자가 움직이면서 생기는 자기장의 방향이라는 게 일직선상에서 아까 우리는 내부 뭐가 있을 때 강자성체라는 말을 이제 뒤에서 배우거든. 그게 있다면 얘가 자기장식이 일치하는데 실제 원형 도선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A 내부 자기장에는 균일하지는 않아. 알았냐? 균일한 형태로 존재하지는 않는단다. 왜 그러냐? 색이, 전류색이나 방향 같은 것들이 뭐 때문에 그럴까? 잘 봐봐. 니네 그 각속도라는 거 배웠어? 안 배웠지? 그지? 원형 도선이 돼버리면 전류의 세기에 의해서 얘들이 서로 겹쳐지는 구간이 생겨. 알았어? 원형 도선이 생겨버리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직선 도선이 형성되는, 우리가 거리에 따라서 자기장의 세기를 아까 묶어봤을 때는 균일한 자기장이 형성이 됐었잖아. 아까는. 그건 뭐야? 강자성체가 있을 때나 그래. 없으면 얘들이 도선에 따라서 전류의 세기도 다르고, 왜? 직선상으로 전류를 잡아야 되 접선의 벡터를 잡아줘야 되거든? 그러면 각도에 따라 전류 세기가 다 달라져. 자기장이 달라지고, 안에가 빈 공간이 생겨버리면, 그래서 얘들도 균일한 자기장이 형성되기는 어려워.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내려고 자성체를 집어넣거든, 안쪽에. 그 다음 2번. 나의 O에서 합성 자기장 방향은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되겠지? X. 나에서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만 반대가 되면 O에서 합성 자기장의 세기는 2B가 된다라고 했는데, 반대가 되면 뭐가 되냐? 3B야, 3B. 보강건습이 되니까. 맞지? 네 번째. 나에서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만 2I가 되면 O에서 합성 자기장 세기는 0이 되겠죠? 왜? 똑같은 2B가 될 거니까. 맞지? 여러분들 꼭 숙제 어디까지? 207까지 해오세요. 월요일 반 애들이 여기까지 진도가 나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숙제를 드리겠습니다.